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안전띠 없는 군 수송트럭 실태가 방송되자 사고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군의 안전 불감증을 성토했습니다. 전주시의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시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 성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평택에서 익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지만 도내 구간은 10년 뒤에나 완공될 처지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안전띠조차 없이 군인들을 이동시키는 군 수송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군 수송 트럭이 화물칸에 장병들을 태운 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라곤 느슨한 추락 방지끈 하나, 안전띠 등 기본적인 장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병들은 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꾸벅꾸벅 졸기까지 합니다. 저희 이제 애들도 둘 다 군대에 가 있는데 항상 군인들 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덜컹덜컹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모습을 봤을 때는 더 걱정되죠. 예비역들은 이런 식으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덜컹거리다 총이나 방탄조끼 같은 장비가 튀어 떨어지고 추운 날에는 감기 걸리는 일도 яз았다고 증언합니다. 끈이 좀 느슨하기도 하고 약간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졸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면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뜨는 경우가 좀 많아요. 버스 같은 건 일반인들이 많은 행사나 그럴 때만 보여주기 식으로 태우고 저희 실제로 갈 때는 다 이거 타고 다녀요. 버스 대절이 안 돼가지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23살 최모 씨는 군용차를 타다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운전석 뒤편에 앉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치면서 튕겨 나갔다고. 안 좋죠. 나는 엄청 충격받았죠. 그냥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군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애꿎은 장병들만 사고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이익을 위해선 직접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범수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30여 명 규모의 시위대가 전주시청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위탁 고용한 청소 노동자들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5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력보다 더 힘들게 일하지만 임금이 60% 수준이라는 겁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과한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전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 직원과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임금이나 복지는 더 떨어지는 입장이고. 하지만 전주시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해마다 12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시위 참가자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봉이 4천이 넘어가고 정년이 60세 이상 보장되고 있는 이분들은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 기준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노동자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두 가치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또 추진합니다. 완주군 의회는 어제 의정비를 19.5%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주 임시회를 열고 인상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의결에 따라 무산된 조례안의 인상률이 21.15%보다 조금 내렸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여전히 과도한 인상이란 입장이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익산에서 평택을 잇는 민자 고속도로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연내 착공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전북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강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익산 평택 간 민자고속도로를 연내 착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전북과 충청, 경기도를 잇는 137.7km 구간으로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익산 분기점을 통해 내륙으로 향하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외에 서부 지방을 잇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착공 이후 무려 10년이 지난 2030년 중반은 돼야 사실상 전북 지역에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공사가 끝나는 평택 부여 구간과 달리 익산 부여 구간은 2029년에야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량이 부족해 동시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경제성이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여갖고 실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지. 운전자들은 도로 건설 시기를 나누는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빨리 같이 해낸 길에 쭉 빨리빨리 길을 내면 다니는 사람도 좋고. 또 민간 투자라 언제라도 돈이 부족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요금 부담도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전 구간 일괄 착공을 요구해온 터라 실망감이 큽니다. 충청도, 부여군, 익산시 등과 공조체조를 이루어서 어쨌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호남고속도로 3례 김제간 확장이 불발된 데다 또다시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소외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올해 전북 아파트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5.32%나 전북의 지난해 증가율 2.4%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공급 물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어제 도의원이 공업묘지 개발업체 임원으로 민원 처리 등에 개입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며 의혹 해소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민주당 전라북도당에는 제19 감싸기는 용인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잘 마무리되면서 109개 농축협의 새로운 수장들은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당선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돈 선거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81.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 19명을 포함해 109개 지역 농축협의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현직 조합장은 3월 14일에 직무가 복귀되고 새로 선출된 당선자는 3월 21일에 임기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당선자 중 상당수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스님이나 친인척 등을 가짜 조합원으로 등록시키거나 설과 추석 명절에 사골 세트와 버섯 세트 수백 개를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조합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90명 가운데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은 18명, 전체 당선자의 20%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도 지난 조합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 향응 제공으로 조사를 받게 된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회 선거 이후 각종 법 위반으로 낙마해 보궐선거를 치른 도내 농축협은 모두 6곳에 이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당선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잡혀갈까 두려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에 치료 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정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 쉼터에 입수한 청소년이 납치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이 괴한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양은 지난달 12일 심리치료를 받고 피해 여성 쉼터로 돌아가던 중 실종된 뒤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인돌은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고창군은 관리와 보호에 취약했던 지성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고인돌 지성묘입니다. 고창군 지성묘는 모두 1785기에 달하지만 3년 전 전수조사로 확인된 1434기 가운데 448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지적 문화재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비지적 문화재로 관리와 보호에 취약했던 지성묘에 대해 실태 조사와 함께 표지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관리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상징적인 문화재인 이 비지정 고인돌도 찾아내서 알뜰하게 관리하고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59주기 추모 행사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향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는데 김 열사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돼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이번 주말과 휴일 지난 운이람 반이람 삼거 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저렴한 가격에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있으며 송어 잡기와 고로쇠 채취, 빨리 마시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로쇠들을 즐겨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로쇠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가 정읍시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직접 현장에서 주민 고충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민원은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교육당국의 기간제 교사 모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특수 교사를 모집하면서 지원자가 없다며 유아특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공고 없이 지원 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인력풀 대상자 우선 채용 원칙을 어기고 비대상자를 합격시켰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던 전주 만성초등학교의 급식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급식 재료와 종사자에게서 모두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아 오늘부터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이 다양한 전통 예술을 무대에 올리는 토요 국악 플러스 공연이 내일 펼쳐집니다. 김제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 콘서트가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뮤지컬 푸니와 햄버거가 내일 정읍 연지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전북지부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2019 전북보도 사진전을 엽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은 내일부터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고부봉기 재연 행사가 오늘 정읍시 이평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문학관에서는 오늘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사상을 주제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제15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운이람 반이람 삼거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2019 전주 문화나들이가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전주역 첫 마중길에서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완주군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6도에서 7도, 동북권은 부주 4도에서 8도, 진안 2도에서 5도, 서해안권은 군산 6도에서 8도, 고창 5도에서 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이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대기질은 좋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